저는 솔직히 이 웨이브라이트 뮤직 서버를 유튜브 타이틀을 뭘로 달고 싶으냐면요. 루마니에서 준 축복. 예? 왜냐면 이 가격대 이런 만듦새에 이런 투입 물량에 이런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루마니아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나라 이번에 새로 방장이 된 하루살이 김진수라고 합니다. 신임 방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방장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김진수님을 또 특별히 모신 거는 저희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채널 뮤직 서버 전문가로서 이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오늘 이 제품입니다. 로크나 오디오의 웨이브 라이트라는 뮤직 서버입니다. 요즘 제가 또 이 영상도 최근에 한 2편, 네. 그죠? 디지털 오디오에서 음질을 망치는 5가지 숨겨진 원인부터 해서 케이블로 음질 차이 나는 이유, 요새 또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제가 또 푹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 내린 결론은 신호를 만드는 게 뮤직 서버니까 뮤직 서버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과거에도 저희가 CD 트랜스포트하고 DAC가 있던 시절에 트랜스포트가 80%란 말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엔 트랜스포트에서 읽은 신호를 그 디지털 신호를 갖고 와서 DAC가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트랜스포트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변했고 맞습니다. 한 20년 전 CD가 한참 이렇게 이 전성기인 시절엔 그 고가의 하이엔드 트랜스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그럼 뮤직 서버를 바꾸면 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까? 진짜 요새 뭐 하루살이님도 그 공감하겠지만 DAC보다 이 앞단 뮤직 서버 쪽에서 이 변화가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결국은 뮤직 서버가 디지털 신호를 생성을 해내는데 얼마나 노이즈 없이 가장 근사치에 완벽하단 말은 불가능한 거니까 근사치에 깨끗한 사각파를 만들어서 보내주느냐. 결국은 뮤직 서버가 그런 디지털 신호를 만들면서 컴퓨터니까 이게 노이즈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이즈가 허브를 타고 들어가서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DAC 단까지 들어가서 오디오 전체에 오염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뮤직 서버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서버를 여러 개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은 컴퓨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뜯어보면 똑같은 보드, 컴퓨터 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소리가 들려요. 다. 요번에 주신 그 로크나의 웨이브 라이트도 제가 이제 며칠간 들어봤는데 사실 그 전에 들었던 거에 비해서 또 다른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새로 어떤 기계의 한 종류로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맨 앞단이잖아요. 인터넷에서 허브나 공유기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처리해주는 가장 첫 단이라서 여기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 뒤쪽으로 갈수록 더 큰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웨이브 라이트를 들으면서 좀 황당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저희가 그 뉴클레어스 룬, 뉴클레어스 타이탄 리뷰를 같이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으셔갖고 바로 샀죠 제가. 타이탄을 구입까지 하시고 국내 1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전까지는 뮤직 서버를 별도로 안 쓰시고 그 이제 오랜더 이용하시다가 CD나 이제 LP 쪽으로 이제 하시다가 뉴클레어스 타이탄으로 이제 뮤직 서버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들이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뉴클레어스 타이탄을 되게 좋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 웨이브 라이트도 좋다 그러면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가장 다른 부분은 이제 전원부가 다릅니다. 전원부도 다릅니다. 뉴클레어스 타이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19V DC 전원을 쓰니 파워 코드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분명히 스위칭 전원부가 갖는 음질적 장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리니어 전원부예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전원부는 어떻게 또 좋게 얘기할 수 있냐? 얘는 좋은 파워 코드를 쓰면 음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비용은 더 들어가는 네. 거지만요. 제가 그래서 그 뉴클레스 타이타를 그때 선택했던 이유가 그때도 이제 그 다른 거랑 이게 AC 파워 코드를 쓰는 다른 것들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저걸 AC 파워 코드를 쓰는 걸 쓰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DC 전원으로 쓸 수 있어서 거기 그 정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로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DC 전원 쓰는 것 중에서도 19V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전압이 높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뭐 훨씬 잘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AC 파워 코드 쓰는 거에 비하면 좀 부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네. 자, 그래서 로크나 오디오의 웨이브라이트 뮤직 서버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로크나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네. 시그니처. 멋있어요. 네.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라는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 아래 네. 모델로. 그리고 요거는 그 레퍼런스의 이제 시그니처 버전이고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모델도 들어올 거예요. 예, 오다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새 이 로크나의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알토알 레더 방식 DAC에 완전히 푹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뮤직 서버도 이렇게 나온다고 제 개인적으로 안티파데즈도 되게 좋아하고 이 로크나 오디오도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디지털 신호 전송에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왜냐면 뭐 인터뷰 자료를 조사해보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사람들은 디지털 오디오의 지식도 상당하고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굉장하고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자 웨이브라이트 이 뮤직 서버의 특징을 세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일단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리눅스 이건 그 웨이브 드림 DAC에서도 했던 얘기죠. 자체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리눅스를 쓰고 그리고 FPGA 오디오를 사용을 한다. 그거는 제가 그 오디오 딥다이브에도 설명했습니다. FPGA 방식과 이 DSP 방식,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제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게 FPGA 방식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DSP 방식인데 이제 이쪽은 병렬이고 이쪽은 직렬이다 보니까 당연히 FPGA 쪽이 그렇죠. 월등하죠. 네. 그럼 뭐 또 우리 김지수님이 또 그 전문가시니까. 뭐 일단은 뭐 제가 일단은 아까 잠깐 안에 봤지 않습니까? 네. 봤는데 보통은 저도 이제 그런 기계들을 안에 내부들을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PCB나 아니면 이런 것들 설계한 내용들을 쭉 보면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 가지고 이걸 회로를 설계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품 하나의 배치, 그 다음에 어떤 배치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설계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나가 보이는데 지금 안에 잠깐 열어봤는데 일단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PCB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걸 썼고 PCB도 금도금이 돼 있고 또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제가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유명한 부품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일단은 뭐 필터는 슐터 거 갖다가 썼는데 슐터 거도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거고 그다음에 전에 콘덴서도 앱코스 거 썼는데 그게 요즘에 TDK로 이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TDK도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페라이트 코어는 TDK에서 거의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 회사고 일본 회사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전자부품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인데 말 그대로 좋은 부품들을 좋은 회사 것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PCB들을 고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 거를 보면은 그 고정하는 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육각 나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대충 고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런 진동 자체가 제어가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보니까 나름대로 그 프레임에 정확히 받쳐서 설계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같이 뜯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뜯었을 때 뭐냐면 안에 이 기판이나 이런 내부 구조를 네. 얼마나 견고하고 네. 잘 설계했냐 네. 그 부분을 보는데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이 내부가 정말 잘 설계된 도시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는데 웨이브 드림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딱 뜯어보면 정말 전망대 위에서 뉴욕 시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얘도 상당히 일단은 상판도 한 5mm 정도 되는 두꺼운 알루미늄 판을 썼고요. 전부 알루미늄 유니바디는 아니지만 알루미늄 이용해서 전부 그 케이스를 썼고 그리고 모서리는 다시 또 알루미늄 블록을 깎아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고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트로이달 트랜스포머가 2개 들어있고 그리고 커피스터 전원부가 있는 이제 커피스터를 여러 개 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는 안 보여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보드만 위에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작은 미니 PC 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는 이 메인보드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커스텀 리눅스를 실행하는 낮은 TDP 컴퓨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TDP가 뭐냐면 서멀 디자인 파워 그러니까 저전력에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컴퓨팅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쓰고 그리고 오디오 관리를 위한 고효율 FPGA를 이용한 DSP 시스템을 박았다 해서 보면 그 위에 이제 그 자일링스 거 같아요. AMD로 넘어갔죠. 그래서 AMD FPGA가 딱 자체 설계한 게 정면에 딱 박혀 있고 그러면서 디지털 보드를 별도로 설계해서 놓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컴퓨터가 기성 메인보드를 썼는지 그 아니면은 그 메인보드도 직접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뮤직 서버가 이제 요새 하이엔드급도 많이 나와요. 기존의 메인보드에 디지털 뭐 출력 SPDIF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자체 설계한 디지털 보드를 넣느냐? 저는 그게 어떤 제 기준으로 신뢰의 어떤 그 가치로 보는데 이 로크나 이 웨이브 라이트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상판에 자기네가 설계한 그것도 하드웨어로 구동되는 FPGA 칩을 선명하게 딱 놓고 그 디지털 출력 보드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또 하나 I2S 출력을 지원하느냐 전 또 그것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 디지털 출력은 이제 USB 그리고 옵티칼 SPDIF 코엑시알 그다음에 AS-EBU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I2S까지 얘도 I2S 입력을 받으니까 이제 I2S를 입력하면 클럭 신호가 따로 가기 때문에 훨씬 지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송신 방식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럭 시스템을 2개의 CCHD 957 클럭을 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성 메인보드를 갖다가 그냥 메인보드에 있는 클럭으로 구동되는 그런 뮤직 서버가 아니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커스텀한 로크나 자체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탄생한 그 뮤직 서버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2TB에서 16TB까지 또 저장 장치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장 장치도 보니까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위에 알루미늄 샤시를 다시 씌워서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 웨이브라이트 뮤직 서버를 유튜브 타이틀을 뭘로 달고 싶으냐면요. 루마니에서 준 축복. 네? 왜냐하면 이 가격대 이런 만듦새에 이런 투입 물량에 이런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루마니아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안에 만듦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잠깐 시스템 소개해드리면은요. 스피커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윌슨 오디오 2배트 스피커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파워 앰프는 이제 MB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DAC는 로크나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를 쓰고 첫 곡을 이소라 바람이 부네요를 골라오셨어요. 그래서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자,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네, 워낙 이 좋았어요. 시스템이 네. 좋으니까. 그리고 DAC도 좋고 네. 뒤에 있는 이제 안수주 허브에 BOP에 안수주 케이블 다 네. 투입됐으니까 기본은 하겠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아주 편안한 음이 나왔는데 이제 그걸 듣고 웨이브라이트로 넘어갔더니 단점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피아노 음이 나왔는데 다소 평이하고 단조로운 느낌의 연주였구나. 네. 그죠? 그리고 이소라의 노래도 힘을 쭉 빼고 부르는데 이소라 특유의 어떤 진한 감정선이랄까? 이런 걸 안 드러내고 그냥 담백하게 노래를 불렀나 보다. 그죠? 네.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첫 음부터, 그죠? 피아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피아노 음의 미세한 네. 높낮이, 그리고 강약 대비가 달라지는 네.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늘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리는 음이 플랫해지는 그런 단점이요. 확실히 그게 뮤직 서버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 단조로운 피아노 연주에서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감정을 담아서 네. 그걸 표현하려고 연주를 했구나. 그런 음악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연주가 달라지는 느낌. 이게 이제 디지털 오디오에서 일어나는 뮤직 서버나 케이블에서 나오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 로크나의 그 웨이브라이트를 집에서 딱 들었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음악적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스피커를 바꿔서 그동안에 계속 세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다가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걸 들었을 때 이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구나 이런 느낌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그 보컬의 이소라의 그 목소리들이 되게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들을 그렇죠. 다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에서 노이즈라든가 이런 지터라든가 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라지는 영역대가 무엇이냐? 미세한 신호란 말이에요. 네. 그 배음이라든가 잔향이라든가 앰비언스, 네. 그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네.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언트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고차수 배음이나 이런 잔향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정돈이 되면서 제대로 나오니까 음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진 느낌, 네. 차분해진 느낌. 네. 이렇게 음이 가라앉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부유물이 떠다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네. 음들이 딱 모습을 잡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비유하면 헐렁헐렁했던 쇼바가 네. 서스펜션을 딱 바꿨더니 아주 단단한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바뀌는 그런 네. 느낌이요. 이소라가 이제 계속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가 반주를 해주는데 보컬을 반주하고 있는 피아노의 존재감이 계속 네. 명징하게 그 피아노 소리가 네. 탁탁 다가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건 노래 중반부에 베이스가 등장하는 거를 네. 미처 못 느꼈었거든요. 네. 감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웨이브라이트로 넘어갔더니 중반부에 베이스도 등장하고 이어서 이제 첼로는 이제 등장하는데 첼로의 선율, 음의 두께감, 질감도 확연히 달라지면서 어떤 보컬, 피아노, 베이스, 첼로 이 음들이 다 분리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조화요.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피아노 저역하고 보컬이 합쳐지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웨이브 라이트로 로크나 거로 딱 들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보컬은 보컬, 피아노는 피아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피아노의 저현과 이 고현을 이렇게 우리가 네.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음악도 하나 네,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웨이브라이트 서버는 CPU에 가부하를 주지 않고 하드웨어 수준에서 포맷 간 트랜스코딩을 수행해서 열과 RFI 방출량이 낮게 유지되고 오디오 회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을 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게요. 노이즈 얘기는 많이 해요. 특히 이제 RFI. 그러니까 이 디지털 오디오에서 뮤직 서버나 DAC나 이런 것들이 RFI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음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거를 알고 설계하는 거랑 네. 그걸 모르고 디지털은 정확하니까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그냥 소리만 나오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엔지니어와 이제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회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많이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DSD도 512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FPGA를 쓰니까 여기 제조사에서는 하드웨어적 업샘플링을 한다. 소프트웨어적 업샘플링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어떤 코어 오디오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컴퓨터에서 DSD 512로 하면 그 DSD 512 처리하는 칩이 컴퓨터 메인보드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거고 CPU에 부하가 갈 거고 그러려면 전원을 많이 끌어야 되면서 노이즈가 증가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자체 개발한 FPGA를 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노이즈로 이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의 저음과 고음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는 음악을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뉴벌스라고 이게 일본 피아니스트예요.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그 회원분이 레퍼런스 곡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피아노 소리로 세팅하시는 분이거든요. 피아노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틀었을 때 그 그랜드 피아노의 소리가 안 나오면 일단은 불합격. 그래서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이 곡으로 세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피아노 소리가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썼는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뮤직 서버 2대가 이렇게 다른 피아노 소리를 들려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웅장한 저역들, 피아노의 그 그랜드 피아노의 웅장한 저역들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소리가 있는데 그 로크나 웨이브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배경을 되게 적막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예, 배경을 되게 적막하게 만들어주니까 피아노 건반을 칠 때 그 건반에서 나오는 저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보면 피아노 타건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땅땅 때렸을 때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 두 소리가 사실 차이가 나요. 이게 기존의 거는 보면 약간 깨진 듯한 느낌의 소리? 피아노가 땡 해야 되는데 이 땡 소리가 아니라 중간에 막 뭔가 섞여 있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그 웨이브 라이트로 들어보면 그 소리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이거 나도 앞으로 튜닝곡으로 좀 써야겠는데 네, 그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일단은 이게 이제 제대로 세팅이 안 되면 첫 음부터 굉장히 번짐이 심한 네. 그런 네. 피아노 그리고 이 저역을 굉장히 깊게 치잖아요. 막 네, 그게 네. 강력하게 네. 프로티시모로 그러면서 피아노 음이 통제가 안 되는 느낌 네. 이제 그런 걸 받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음과 중음이 중첩되면서 고음부는 그냥 중첩돼서 네. 서로 싸우는 네. 중저역에 묻혀서 네. 그냥 고음부는 네. 잘 드러나지 네, 않는 네. 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제대로 세팅 안 된 데서 이 곡을 들으면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런 음악을 듣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좀 오디오로서는 난해한 그런 음악이었는데 일단은 웨이브 라이트로 갔더니 많이 정돈이 돼요. 네, 그죠?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진 피아노 선율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 중음, 고음부가 다 분리되면서 각각 들리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음계의 피아노 음이 네. 중저역 예. 음에 묻히지 않고 않아야 돼요. 선명하게 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여기서도 저역은 단단해지고 정확해지고 네. 디테일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저역이 깊게 내려가요. 이거는 웨이브 라이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를 튜닝하면서 네. 얻는 맞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예. 파워 코드도 좋고 디지털 뭐 스위치 허브도 좋고 케이블도 좋고 디지털 쪽에서 노이즈를 잡으면 생기는 변화. 네, 맞습니다. 그 변화가 그대로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뮤직 서버가 신호를 만드는 장치 아니겠냐. 신호를 만들면서 노이즈를 얼마나 줄여갖고 깨끗한 완벽에 가깝게 추구한 사각파를 만들어 주느냐. 노이즈의 유무인데 확실히 이 웨이브라이트 뮤직 서버에서 노이즈가 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얻어지는 이런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거 들어보면 이 곡 들어보면요 피아노 저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나와요. 예, 나오죠. 엄청나게 예. 나오는데 예. 이게 제대로 제어가 안 되면 그 저역의 번짐이 피아노 건반의 고역을 다 스킵해버려요. 그래서 묻혀버리거든요. 근데 잘 돼 있는 기기로 들어보면 해상력 있는 저역에서 그 피아노 고역이 같이 잘 나와요. 진짜 제대로 된 세팅에서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브 라이트 들어보면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잠깐 1부를 마치고요. 네. 2부 때 다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서 네. 음악 감상해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웨이브라이트 뮤직 서버 리뷰 1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